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이번 영상은 6월 모의고사 대비 3개년 기출어법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동사의 어형과 관련된 문제를 같이 학습을 했었죠. 오늘은 관계사, 대명사, 그리고 수식어와 관련된 3개년 기출문제를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6월 모의고사에서 2016년 고등학교 2학년을 제외하고 전학년에서 매번 출제가 됐었던 관계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사풀이 핵심 그 첫 번째는 바로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실제로 출제 빈도수도 가장 높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관계대명사 what의 경우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다 라고 암기하는 것은 중등어법이다라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수능어법에서는 관계대명사 what 하면 떠오르는 것 바로 주절과 종속절이 모두 불완전하다 라고 암기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대세 다양한 쓰임인데요. 사실 대세는 관계대명사도 있고 명사절 접속사도 있고 뿐만 아니라 동격 접속사에다가 부사절 접속사 그리고 다양한 수거 문제까지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세 밑줄이 쳐져 있을 경우에는 사실 다양한 쓰임을 하나하나 체크한다라기보다는 대시 못 오는 용법을 학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관계대명사 what과 대세를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대세 쓰임을 하나하나 검토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관계대명사 what은 주절과 종속절이 모두 불완전해 라는 이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대명사 which는 한번 출제가 됐었는데요. 사실 관계대명사 which의 경우 종속절의 완전 불완전 여부로 관계 부사를 쓸까 아니면 관계 대명사를 쓸까를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선행사에 따라서 관계대명사 who를 쓸까 which를 쓸까 라는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 관계대명사 that과 관계대명사 which의 차이를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가 됐었는데 6월 모의고사에서는 그 세 번째 케이스가 출제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콤마 뒤, 즉 계속적 용법에는 관계대명사 that은 올 수 없어 라는 것을 배운 적이 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관계사와 관련된 출제 의도와 문제 풀이를 알아봤습니다. 문제는 선생님 저 문장이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의 여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라는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있는 화면을 여러분들이 캡처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완전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문장에서 완전하다 또는 불완전하다 라고 나눌 수 있는 그 기준은 바로 명사에 있습니다. 즉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명사가 제자리에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따지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쉽게 얘기할까? 우리 중학교 때 명사는 무슨 자리? 했을 때 주목보라고 했던 거 기억할 겁니다. 한마디로 주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따지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사를 봤을 때 동사가 자동사라면 우리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보어가 없어서 복격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EBS 연계 교재를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28번에 해당되는 수능 어법 수준에서는 문장의 완전 불완전의 의미는 바로 주어와 목적어가 그 기준을 나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동사는 원래 목적어가 오지 않으니까 자동사까지 왔을 때 우리가 완전해 라고 보지만 목적어 그 앞을 보시면 타동사뿐만 아니라 무엇? 전치사 뒤에도 반드시 목적어라는 명사가 와줘야 됩니다. 이거를 달리 얘기하자면 전치사로 끝났어. 그럼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자, 타동사로 끝났어.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것과 관련돼서 여러분 선생님 첫 번째 영상을 보시면 동사 어형에서 타동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라는 명사가 필요한데 이 타동사를 무엇으로 바꿨을 경우에 수동의 형태로 바꿨을 때에도 우리는 이 문장이 완전해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염두한 상태에서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기출문제를 하나하나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완전과 불완전의 그 기준을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가장 먼저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가 나왔는데 지금 that과 what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죠? 누구를 기준으로 풀어라? 그렇죠. 바로 우리는 관계대명사 what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럼 앞문장을 봤을 때 이 앞에부터 가실 필요 없이 바로 앞에 무엇으로 끝난다면 get이라는 타동사로 끝났어. 우리가 타동사 뒤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렇죠. 바로 목적어라는 명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는 주절이 불완전하고 뒤에를 봤을 때 일단 주어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를 봤을 때 desire이라는 타동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전명구니까 컴사로 지워주면 돼. 한마디로 뒤에도 뭐가 없다. 목적어라는 명사가 없다. 그렇다면 주절과 종속절이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 what이 맞았어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바로 다음 연도에 있는 2017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밑줄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what이야. 그러면 어차피 문제 푸는 방법은 동일하다. 앞문장과 뒷문장이 모두 불완전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풀으셨나요?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what을 제외하고 선생님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do라는 동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do는 무엇을 하다로 해석이 되는 타동사로서 관계대명사 문제에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에 하나 이 do라는 동사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면 문제 푸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을 것. 그 다음 두 번째는 뒤에 있는 to improve가 do에 대한 목적어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여기서 뭐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무엇을 개선하기 위해서 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는 부사적 용법이죠. 즉 명사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do에 대한 목적어가 아니다. 고로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밖에 올 수 없어 라고 여러분들이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고등학교 2학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아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풀었었던 똑같은 유형이 나왔어.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 문제도 역시나 what을 기점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으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전명구는 문법상으로 필요하지 않은, 즉 수식어구로서 여러분들이 컴사로 지우고 나서 문장의 완전 불완전의 여부를 따지시면 됐었던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별반 다르지는 않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에만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근데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to라는 전치사에 걸렸습니다. 자, 전치사면 여러분들 빨리 기억해야 돼. 자, 여기 위에를 다시 보도록 할까요? 전치사 또는 타동사 뒤에는 반드시 목적어라는 명사가 와야 된다. 라고 했기 때문에 앞문장 불완전. 그리고 나서 뒤에는 뭐가 없어? 이번엔 주어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앞문장 불완전, 뒷문장 불완전, 관계대명사 what밖에 올 수 없는 문제다 라고 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3학년 2017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what이 아니라 대세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용법들이 있는데 일단 앞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 명사로 끝났죠. 이 명사는 왜 왔냐면 to 뒤에 온 것을 보아하니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치사가 왜 왔는지를 선생님이 잠깐만 설명을 해주자면 바로 앞에 있었던 refer to가 같이 연결이 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참고로 refer은 자동사고 전치사에 대한 목적어까지 있기 때문에 앞문장이 완전하다. 그렇다면 주절이 완전하고 종속절이 불완전한 관계대명사인가? 해서 여러분들이 뒷문장을 보셔야 되고요. 사실은 얘는 멀리 갈 것도 없이 바로 뒤에 뭐가 없다?
주어 자리에 명사가 없으므로 그러면 앞문장 완전, 뒷문장 불완전한 관계대명사 that을 물어보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that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앞에 부사가 있어. 한데 그 앞에 뭐에 걸렸어? so에 걸렸죠. 이 사람의 출제 의도 바로 그렇죠. so that 구문을 아니가 이 사람의 출제 의도기 때문에 그 상태로 여러분들이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별 3개짜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연도를 보니까 바로 작년에 있었던 문제였었죠. 고등학교 3학년 문제입니다. 쉽게 풀릴 것 같지는 않죠. 그러면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대세 밑줄 쳐져 있었다를 파악한 상태에서 앞문장 보셔야죠. 왜? 동사로 끝났어. 앞문장 불완전. 이라고 풀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취티드 앞에 뭐를 발견했어야 했나면 그렇죠. 비동사 플러스 PP 바로 수동 형태를 여러분들이 발견했어야 했습니다. 고로 이 that 앞에는 문장이 완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자 방금 전에 있었던 문제랑 똑같나 해서 뒤에를 볼 거야. 왜? 뒤에가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that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그런데 뒤에 무엇으로 끝났냐면 respond라는 자동사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앞문장도 완전하고요. 뒷문장도 완전해요. 이때 대시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인데 여러분들이 뭐를 간과했냐면 저기 앞에 있는 so를 간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시후 못 오는 자리를 외웠다면 조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지만 그걸 모른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 내가 놓친 부분이 있나 하고 검토를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so that 구문이 되겠습니다. 했더니 어떤 학생들은 이러는 거 있지. 선생님 이거 so that 구문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법 문제 딱 한 문제 풀잖아요. 검토 한 번 정도 안 할 거야? 여러분들 수학은 검토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놓친 게 있나? 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so를 발견했어야 했었고 뒤에 선생님 that이 있어요 라고 했을 때 과연 so와의 상관관계성이 앞에 있는 that인지 두 번째에 있는 that인지 검토 정도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를 봤을 때 사람들은 너무나 뭐해서 너무나 싫어해서 근데 뭐를 싫어해서 감정을 싫어해서 근데 그 감정이 어떤 감정이래? 그들이 속임을 당하고 있다라는 감정을 너무나 싫어해서 라는 문장입니다. 즉, 이 that이 바로 앞에 있는 feeling과의 동격을 이루는 동격 접속사라는 거죠. 그래서 뭐 하다는 거야? 그들은 종종 이렇게 반응한다. 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이 앞에 있는 so와의 상관관계성을 이루고 있는 so that 구문을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였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같은 so that 구문임에도 고등학교 2학년 문제와 3학년 문제의 난이도 차이가 있죠. 그런데 참고적으로 방금 전에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고등학교 2학년 문제가 2017년 문제였었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2017년에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학생들이 2018년에 몇 학년이 되죠? 고등학교 3학년이 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기출문제가 나왔어. 이걸 정확하게 학습한 학생들은 2018년에 이 문제를 틀렸을까 틀리지 않았을까? 당연히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였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that과 관련돼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6월 모의고사를 대비를 하고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 이것 이외에 that의 다양한 쓰임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비를 미리 해두시는 게 시간 단축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었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위치는 관계대명사. 해서 앞으로 가려고 했더니 콤마 발견. 이때 바로 떠올리는 문제가 있어야 돼. 나한테 that과 위치를 물어보는 관계대명사 문제인가 보다. 라고 했을 경우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갈 필요 없이 어디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되는데 바로 뒤에 뭐가 없어? 그렇죠. 주어라는 명사가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자, 이 뒤에는 that이 올 수 없어. 위치가 와야 해. 라는 게 이 사람의 출제 의도다. 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사실 6월 모의고사 3개년을 보아하니까 관계사랑 관련돼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았다라고 보여지는 문제는 작년 3학년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없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요즘 대세 또는 수능 특강의 문제를 우리가 살펴봤을 때 위치와 관련돼서 자, 전치사 플러스 위치는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문제에 대비를 해야 할 것이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더불어서 부분 오브 위치 문제 그리고 복합 관계사까지도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대명사와 관련돼서는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서 단수와 복수를 맞춰라 가 4번 나왔었고 제기대명사의 경우 2017년, 2018년 2년 연속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당연히 제기대명사를 대비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2017년, 2018년에 고등학교 1학년이 없었던 지금의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학생들 또한 제기대명사가 한번 나왔다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너 그때 제대로 복습했니? 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핵심은 강조용법은 중학교 때 많이 다루지만 수능어법에서는 제기적용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98%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기적용법이 언제 쓰이냐면 주어랑 목적어가 같을 때 목적어 자리에 그냥 목적격 대명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제기대명사를 쓴다를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나는 나를 사랑해 라고 했을 때 me를 쓰지 않고 myself를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푼다? 우리가 방금 전에 공부했었던 타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 라면 빨리 뭐를 찾아? 주어를 찾아서 주어랑 목적어가 같으니까 myself가 와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지금부터 기출문제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딱 보아하니까 이과 대의 차이는 대명사의 단수와 복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얘가 가리키는 명사에 해당되는 후보를 하나하나씩 걸러내셔야 돼요. 첫 번째 명사는 the product라는 명사가 나왔고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했었을 때 이시 가리키는 것이 product일까? 를 보면 해석적으로 제품이 누구누구에게 유용하다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이시 가리키는 것은 프로덕트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명사를 여러분들이 찾았을 때 제품이 누구에게 고객들에게 유용하다라고 해석하니까 말이 되죠. 아, 그래서 여기서는 customers라는 복수를 대신하는 대명사 댐이 와야 된다라고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기대명사에서 공부했었던 것을 이번 문제에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잘 봐. 바로 앞에 뭐에 걸렸죠? 전치사에 걸렸어. 만에 하나 이 목적어 자리가 the product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때는 우리가 is이 아니라 뭐를 써줘야 돼? itself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조금 어렵나요? 제기적 용법을 정확하게 이해한 학생들은 이 얘기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얘기하자면 자, 여기선 제기대명사를 물어보지는 않았어. 물론 그냥 얘가 가리키는 명사에 따라서 단수 복수를 고르라는 문제인데 얘가 지금 무슨 자리야? 목적어 자리라고. 그래서 만에 하나 이 목적어가 주어와 일치를 했다면 여기서는 it이 아니라 뭐를 써줘야 돼? itself를 써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it은 답이 절대로 될 수 없었던 문제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부터는 지금 거보다 훨씬 더 쉬울 겁니다. 4번에 있는 it을 가리키는 명사를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선생님이 모든 영상에서 항상 기출문제지 링크를 걸어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부터는 해석상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먼저 풀고 이 영상을 통해서 답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세 개 문제 전부 다 맞추셨나요? 아무래도 우리가 어법 문제가 하나밖에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폭넓은 이해를 요구하는 문제가 있을 뿐더러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구문 독해를 정확하게 잘하기 위해서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의 연결성을 이렇게 문제에서 많이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대명사에 대한 문법적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한다면 이런 대명사 문제 틀릴 수 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제기대명사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첫 번째 yourself라는 제기대명사 자리, 그렇다면 혹시 이거 제기적 용법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한 칸만 앞으로 가면 돼. 아, 역시나 타동사 뒤에니까 이것 빨리 주어 찾아서 제기대명사를 쓸지 아니면 그냥 목적격 대명사를 쓸지 구별해야지 하는데, 아, 지금 주어가 있어 없어? 주어가 없죠. 그런데 문장이 뭘로 시작을 했다? 동사 원형, 즉 명령문으로 시작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어? 명령문의 일반적인 주어는 바로 you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일치한 상황이기 때문에 yourself가 맞았어 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연도에 있었던 제기대명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themselves에 밑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제기적 용법을 물어보는 문제인가 했더니 collect, 무엇을 모으다 수집하다에 해당되는 타동사야. 아, 역시나 그럼 빨리 주어랑 같은지 찾아봐야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쪽이 접속사 앞에서 문장을 끊고요. 그 다음에 주어 대의를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싸 선생님 주어가 대의예요. 그러니까 대의와 themselves 얘는 맞았어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선생님이 얘를 지금 별을 몇 개를 줬죠? 무려 3개나 줬습니다. 얘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문제, 아니 수능 문제에 나왔다 할지라도 선생님은 얘를 별을 3개를 줬을 겁니다. 그만큼 난이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출문제를 푼 학생들은 해설지를 보면 28번 문제의 문제 유형이 어법의 정확성 파악하기라고 적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어떤 형태로 많이 바뀌었냐면 문맥 속에서 적절한 문법 파악하기 로 바뀌었다라는 거지. 그건 뭘 의미하냐면 문맥 속이라는 것은 결국에 해석을 해야 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부터? 고등학교 1학년 과정부터. 자, 여러분들 생김새 현혹되면 절대로 안 되고요.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1번 일단 이 대의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쪽에 앞에 있는 마이크로플라스틱을 가리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석을 했을 때 이 마이크로플라스틱스가 작죠. 근데 얼마나 작냐면 enough to, 그러니까 뭐 할 만큼 충분히 작다라고 하죠. 뭐를 통과할 만큼, 어떤 그물망을 통과할 만큼 굉장히 작습니다 라는 내용이야. 다음으로 뒤에 있는 used to를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얘는 지금 본동사가 아니다.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동사, 준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에는 본동사 하나밖에 못다. 여기에는 are라는 본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used to는 본동사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ed는 pp, 즉 과거 분사로서 얘가 지금 누구를 꾸며준다? 여기 앞에 있는 the nets를 꾸며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분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경우 이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다? 그렇죠. 바로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두 번째 후보군을 발견할 수가 있었죠. 자, 여기까지가 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얘가 만에 하나 더 네츠랑 일치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얘도 복수인데요. 잘 봐봐. 이 네츠는 일반적으로 뭐를 모으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네츠죠? 그렇죠. 바로 마이크로플라스틱스를 모으기 위해 사용이 되어지는 네츠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themselves가 대의를 가리킨다라는 것까지는 맞았어.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를 간과했느냐? 앞에 있는 collect 또한 본동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collect는 지금 누구에 걸렸죠? to collect에 걸린 준동사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야. to collect의 의미상의 주어가 누가 되는 거죠? 그렇죠. 누가 모아? the nets가 모으는 거잖아. 그래서 to collect의 주어는 the nets가 되는 것이고 지금 주어와 목적어가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엄청 어렵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 틀린 학생들은 반드시 기억할 것. 우리가 제기적 용법에 있어서의 주어와 목적어의 일치 여부를 파악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뭐를 주의해야 된다? 바로 앞에 있는 동사 내지 준동사의 진짜 주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기대명사의 제기적 용법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하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는 준동사의 의미상의 주어라는 개념도 알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정확한 이 한 문장을 해석할 수 있는 학생들만이 이 문제를 풀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하자면 이 자리는 지금 themselves가 아니라 한마디로 뭐가 와야 된다는 거야? them이 와야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셨어야 됐던 문제였습니다. 자, 선생님이 굉장히 길게 설명한 만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았었던 문제였다. 그리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도 제대로 제시를 해주고 있는 문제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식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수식어 하면은 꾸며주는 아이, 한마디로 형용사와 부사 문제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6월 모의고사에서는 형용사와 부사 문제를 그렇게 어렵게 내지는 않았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첫 번째, 형용사는 누구만 수식 가능하다, 명사만 수식 가능하다. 어디에서? 명사 앞 또는 뒤에서 또는 보어 자리에서 명사를 수식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부사는 자질구레하게 외울 필요 없이 명사만 제외하고 전부 수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제를 풀었을 때 뭐를 중점적으로 이 자리가 형용사가 올 수 있는가 아닌가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간간히 나오는 비교급 강조 문제와 더불어서 요즘 최근에 굉장히 난이도 높게 비중 있게 다루는 병렬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을 봤을 때 부사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그 위치상으로 봤을 때 바로 앞에 관사에 걸렸어. 이거는 우리가 지난 동사 어용했을 때도 관사 문제를 다뤘었습니다. 그러면 이 관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명사로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 뒤에를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시면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가 나왔어. 즉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가 올 수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음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고등학교 2학년 문제입니다. 자, 이번에도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죠. 바로 앞에 이형식 동사에 걸렸네. 선생님 이거 보어 자리면 형용사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적어도 바로 뒤에 진짜 형용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형용사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다 라고 파악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2017년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앞에 비동사에 걸렸어. 근데 그 뒤에 ing에 걸렸다는 거지. 아, 비동사 플러스 동사 ing라는 현재 진행형 전체를 수식해주는 바로 뭐가 된다? 부사가 된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문제도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부사에 밑줄이 쳐져 있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갔을 때 비동사에 걸렸고 뒤에 동사 ed에 걸렸어. 이거를 하나로 묶으면 비동사 플러스 pp, 즉 수동태라는 동사 전체를 수식해주고 있다 라고 파악할 수 있는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much의 밑줄이 쳐져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의 출제에도 얘가 수식해주는 걸 찾아야 되는데 바로 뒤에 뭐에 걸렸다? 비교급 발견. 그렇다면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었던 비교급을 강조해주는 문제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푸는 핵심이 중학교 어법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으니까 손쉽게 풀을 수 있는 문제다. 그럼 오늘 수업의 마지막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별을 몇 개? 그렇죠. 3개를 줬습니다. 이번 문제는 첫 번째 형용사의 밑줄이 쳐 있고요. 뒤에 콤마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볼 건 없어. 앞으로 가야 되는데 바로 앞에 무엇을 발견했다?
and를 발견했다. 아, 우리가 1탄에서 뭐를 했었더라? 동사의 어형에서도 바로 이 병렬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절대로 생김새에 현혹되면 안 된다 라는 얘기 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 이 역할을 발견해야 되는데 앞에 비동사를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해당되는 지금 분사와 병렬을 이루는 형용사 자리를 물어보는 게 이 사람의 출제였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특히 이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주의해야 하는 것이 요즘은 문제의 유형이 이 앞과 뒤가 바뀌었죠. 형용사가 먼저 앞에 나왔고 그 다음에 분사 자리에 밑줄이 쳐져 있는 병렬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 이 사람의 출제 의도는 너 병렬 문제 중에서 분사의 역할이 형용사와 같다. 그러니까 앞에서 형용사 찾아봐. 를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특강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법과 관련해서 3개년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때? 기본적인 우리가 그 푸는 방식과 지식을 알더라도 3개년 어법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는다. 근데 내가 평소에 정확히 그 어법 기출을 바탕으로 문제 푸는 방법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공식을 적용하되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 해석해서 푸는 문제가 많아지고 있으니 어법과 구문독해와의 상관관계성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럼 어법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우리가 다음 영상에서는 3개년 6월 모의고사 어휘 정확성 파악하기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6월 모의고사 3개년 어법 대비책 두 번째 관계사, 대명사, 그리고 수식어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